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전 세계가 중공의 미인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 캘리포니아 정가를 휘젓고 다녔던 크리스틴 방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빌 게이츠가 이혼을 발표한 다음 날인 5월 4일 그의 통역사 저 셸리 왕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중국어로 왕저, 한국어 발음으로는 왕철입니다. 한국에서 철이가 남자 이름이듯 중공도 마찬가지입니다. 9년 동안이나 빌 게이츠 자선재단에서 통역을 하던 왕저는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도 구사했습니다. 피아노와 중국 전통 무용도 일가견이 있었고 항공사 스튜어디스로도 일했습니다. 왕철 때문에 빌 게이츠가 이혼했다는 설도 한때 돌았지만 확인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빌 게이츠는 건물 주변에서 활동한 데다 이상하게 다재다능해 스파이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유창한 언어를 무기로 각국 정재계 인사에게 접근하는 수법은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이민망의 조위보로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정관계에 파고드는 것은 일본도 동일합니다. 물론 결정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와서 난리법석이지만 일본의 경우 끊임없이 예단, 경고의 목소리는 물론 진실을 추구하는 여러 매체들의 취재 노력이 있었습니다. 총리일지라도 취재망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대표적인 차이나 커넥션은 하시모토 류타로 전 총리와 주일 중공대사관 통역 출신의 여성입니다. 1998년 6월 쇼쿤이라는 잡지는 하시모토 총리가 재직기간 중에 중공 여성 관리와 관계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시모토 총리의 중국어 통역을 하던 이 중공 여성은 주일 중공 대사관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중 우호 협회 산하의 일본 국제무역촉진회장도 맡았던 하시모토 총리가 이 여성과 가까워진 뒤 중공에 대한 ODA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하시모토에 접근한 중국 여성 스파이 이야기는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일본에서는 제법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성은 도쿄 뉴 오타니 호텔 로비에서 흰색 핸드백을 떨어뜨린 것을 류타라고 보고 주워줬다는 겁니다. 우연을 가장하고 갑자기 나타난 미모의 이 중국 여성에게 하시모토가 반했다고 합니다. 쇼쿤이란 잡지는 당시 하시모토의 중공 커넥션을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하시모토는 중공에 무려 26억 엔의 ODA를 제공했습니다. G2를 자처하는 중공은 오랫동안 일본으로부터 대외 개발 원조 ODA를 받아왔습니다. 하시모토 총리의 통역을 담당했던 중국 여성은 당시 일중간 합의된 ODA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쇼쿤이란 잡지는 베이징과 창춘 현지 취재를 통해 중공이 베이징 중일 우호병원과 창춘의 노먼 베스누대 부속병원 등 병원 2곳 프로젝트에 대해 무상 원조를 받아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참고로 노먼 베스는 1890년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출생해 1916년에 토론토 의대를 졸업한 의사입니다. 그리고 1936년 캐나다 공산당에 가입한 뒤 스페인 내전에 참가했다가 다시 중공 연안의 팔로곤 기지로 들어갑니다. 그는 중국 공산군에게 의료 서비스를 행했습니다. 그러다 1939년 11월 49세의 나이에 폐혈증으로 숨지게 되는데 모택동은 그를 아주 높이 칭송했습니다. 희대의 살인마 모택동이 그를 이타적이며 자기 헌신적인 의사로 묘사하며 중국 인민의 벗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굉장히 방탕한 일생을 보냈습니다. 중공에 머무르던 시기에는 공산당이 그에게 여성을 맺어주려 했지만 번화가에 나가 매춘을 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거부했습니다. 세간의 위인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는 좋은 말로 자유분방한 공산주의자로 중국 공산당의 선전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러면 다시 하시모토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성 스파이가 하시모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그의 통역이 된 뒤 ODA 프로젝트 관련 접대 임무까지 수행했습니다. 특히 하시모토는 1988년 창춘의 노먼 베슨 병원 건설 프로젝트 실사를 위해 현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하시모토는 자민당 간사장 대련인데 임시국회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내서 중공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동행한 여성이 바로 주일 중공 대사관의 여성 직원이었습니다.
중국 여성 스파이는 하시모토를 통해 ODA 프로젝트를 따내고 그를 친중파로 확고하게 엮는 임무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시모토 류타로는 중국 여성 스파이권 외에도 여성 편력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하시모토는 등산가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가 히말라야에 갔을 때 바로 이 중국 여성이 안내를 맡기도 했습니다. 일본에도 중국 스파이는 아주 광범위하게 암약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일본은 오래전부터 국가 안보가 위험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이 중국에 먹히게 된다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온 기자와 전직 자유대 장성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국익에 해를 끼치는 정치인들을 매국노로 꾸준히 기록해 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서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아이언돔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언돔은 전투 지휘 통제 BMC Battle Management and Control 유닛과 탐지 추적 레이더 그리고 미사일 포대로 구성됩니다. 모두 차량에 탑재돼 신속한 이동과 배치가 가능합니다. 미사일 발사 포대는 20발씩 장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 하나의 단위가 전략시설이 있는 중형 도시 하나를 방어합니다. 아이언돔 시스템은 중거리 미사일이나 로켓 공격으로부터 아군도 방어합니다. 적의 로켓이 도시로 날아오면 레이더가 이를 포착해 BMC로 전송한 뒤 정밀 유도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개별 요격 시스템은 지휘 통제 센터와도 연결돼 다른 미사일 포대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방어 효율을 최대화합니다. 아이언돔은 날아오는 탄도 궤적을 정확하게 계산해 목표 지점에 떨어질 만한 미사일이나 로켓만을 요격합니다. 빗나가는 적의 로켓을 향해서는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습니다. 전력을 전혀 낭비하지 않는 아이언돔 시스템은 그래서 비용도 크게 절약합니다. 아이언돔의 최대 장점은 비교적 작은 물체까지 악천후 속에서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주야간에 자동으로 작동되며 요격한 물체의 잔해가 보호지역 바깥에 떨어지도록 한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발사된 미사일은 적의 로켓 바로 근처에서 정확하게 신관이 작동해 폭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 시스템으로는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텔아비브 로켓 공격도 거의 완벽하게 방어해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무기는 대체로 로켓입니다. 정밀도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급조할 수 있는 데다 나름 대량으로 운용해 위협적입니다. 이 로켓의 본체는 중공체입니다. 꼬리 부분 몸통에 산동 라양 꽝관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중공도 테러 조직 하마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미국의 정권을 잡고 나서 전 세계가 크게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텔아비브를 폭격하고 이스라엘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가자 지구를 폭격하면서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폼페오 전 국무장관은 바이든이 이스라엘 지도부와 통화하는데 늑장을 부렸고 유엔을 통해 팔레스타인 당국에 자금을 다시 주기 시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웨스트뱅크의 하마스 테러 분쟁에 보낸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미국을 누가 이끌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가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트위터 문장으로 보면 바이든이 하마스 테러 분자 편에 섰다는 겁니다. 트럼프도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중동이 평화로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보복 공격에 나설 것을 테러 분자들이 알기 때문에 조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는 바람에 우방이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민주당의 반미 극좌 사인방 중 하나인 일한 오마르가 테러 공격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며 노골적으로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